교과서 117쪽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열기를 보시면 이렇게 준공 직후 독립문 해가지고 독립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 독립문이 떠올릴 때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요. 누구로부터 독립을 말하냐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문 앞에 보면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영음문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거든요. 그 영음문이 헐린 자리 앞에 독립문을 세웠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건 청과의 어떤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청으로부터 독립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문을 건립할 때 이제 건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독립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소제목이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창립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게 아간파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고 조선은 독립국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도 가속화되는 과정이었어요. 이 무렵에 미국 망명에서 돌아온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독립을 위한 국민 계몽 방안을 모색하였는데요. 이 국민 계몽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신문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독립신문이 서재필이 뭐 사비를 털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발간될 때 정부 역시도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정부가 발행했던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었거든요. 이 한성순보는 말 그대로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발행되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발행되겠죠. 그런 신문이었고,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순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신문은 국민 계몽을 위한 방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아무래도 순한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발행된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석 달 뒤에 독립문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하는 일은 이제 국민 계몽의 어떤 국민 계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계몽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민 계몽의 앞장서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요, 신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같은 계몽적인 성격을 띠거나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 의회 설립, 민권 신장 같은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어요. 특히 이 토론회를 열면 열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토론회가 뭐로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만민공동회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만민공동에. 어디에서 이제 열었냐면 서울의 종로라고 하는 곳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계몽하면서 이제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주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뭔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황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많이 냈고, 특히 옆에 연표를 한번 보시면
아간 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창립되고 나서 이런 만민공동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고종이 황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결국 고종이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복궁으로 황궁하진 않고요.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왜 고종은 경복궁으로 오지 않고 덕수궁으로 왔느냐? 아무래도 경복궁에서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운궁 주변에, 덕수궁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생길 때 이제 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좀 거리적으로 가깝고 하니까 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거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하는 부분에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지금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이랑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표를 통해서 시기를 잘 이제 헷갈리지 않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아간 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돼서 계속해가지고 민중계몽을 위한 신문을 발행한다든지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죠. 특히 자주국권 운동에서 이권 침탈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 그러니까 민중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라고 불리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된 적이 있냐면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실제로 독립협회가 저지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 사례를 선생님이 언급해 줄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러시아가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조차를 요구했는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저령도 조차 요구를 독립협회가 목소리를 내서 저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러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이 한러은행을 폐쇄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을 위해서 이권 침탈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이런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권에 개입하는 것들을 많이 규탄하면서 저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독립협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권 침탈하는 게 러시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이 당시 여러 서구 열강들이 이권 침탈했는데 유독 러시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한계는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만 많이 내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민중들이 모이는 거 말고 민중들 플러스 개혁 지향적인 정부 대신과 학생, 시민이 함께 참석하는 관민공동회도 개최하게 돼요. 만민공동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정부 대신이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이 관민공동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관민이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이 결의되어서 이게 고종한테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고종도 여기에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옆에 헌의 6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1조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한다. 지금 조약을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독립협회가 원했던 정치 체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 같은 것도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거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서 맡고. 그래서 여기서 이 재정을 일원화하자는 건 독립협회 말고 다른 개혁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갑신정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갑신정변에서는 호조에서 이거를 일원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갑오개혁 당시에는 이거를 탁지아문에서 일원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 탁지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그 독립협회가 요청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가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독립협회가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개혁의 방향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초로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걸 반포를 해가지고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중추원 관제가 반포는 되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수적인 수구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해서 고종을 부추겨서, 고종 입장에서는 공화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공화정 왕이 없는 상태잖아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왕이 있지만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의회에서 뭔가 일들을 정치적인 현안들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화정은 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고종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종은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를 반포를 하면서,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전제 군주정의 어떤 모습을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중심이 돼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이랑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시면 독립협회는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국정 전반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자주국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권 침탈을 저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 같은 토론회를 연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관민공동회를 열었을 때는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실시, 의회 설립 같은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죠. 그런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권 침탈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협회 외세 배격 운동은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의 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계를 가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독립협회는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그 이후에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모금운동을 하면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중계몽을 하기 위해서 여러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그 토론회가 발전된 형태가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권 요구를 규탄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혁 지향적인 정부 대신과 학생, 시민이 함께 참석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의 어떤 정치 체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헌의육조를 결의해서 채택을 하게 되지만 결국 보수적인 수구 세력이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서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되죠. 이렇게 해산이 되어서 독립협회의 꿈이 좌절됐지만 독립협회는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 한계로는 외세 배척 운동이 주로 러시아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을 한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